트렌딩한 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베스앤바디웍스는 주가가 1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실망스러운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3년 만에 최악의 날을 맞이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2분기 EPS를 기존 예상치를 밑도는 최대 0.36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2분기 매출도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 초반 17%까지 급락했던 엑소스 파이낸셜은 4.2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죠. 엑소스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대출 기준과 인수 조건 등이 타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느슨해서 엑소스가 위험한 자산군에 노출돼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크루즈 회사 카니발은 5.81% 올랐습니다. 호주 브랜드 P&O 크루즈를 내년 3월부터 크루즈 라인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죠. 코로나19 이후 크루즈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 주력 사업부의 라인을 확장하는 건데요. 8척의 선박을 새롭게 투입하면서 다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실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일학개미 브리핑입니다. 매수세가 많았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엔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5위는 심플렉스 니케이 2배 인버스, 4위 라쿠텐 ETF 니케이 2배 인버스, 3위엔 넥스트 펀드 니케이 2배 인버스가 올랐습니다. 모두 니케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반대 방향으로 2배 추정하는데요. 지난주 니케이 지수는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중한 때 38,000선을 밑돌기도 했죠. 이처럼 약세였던 건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국채금리는 국채 매입 축소 우려로 30일엔 장중한 때 1.1%까지 올라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러나 니케이 지수는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과도한 경계감이 일단은 후퇴했고 일본 내에서도 상승 압력이 다소 누그러졌는데요. 6월 국채 매입 규모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죠. 또 미국의 4월 PCE가 시장 기대치와 일치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가 대체로 회복한 점도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일학개미는 세 상품 모두에 30일까지는 매수세를 늘리다가 이후 지수가 상승하자 매도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2위는 일본 반도체 ETF입니다. 일학개미는 일본 반도체주에도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를 이어받아 일본 반도체주도 울상이었죠. 지난주 매수세가 거셌던 만큼 고점에 따른 부담으로 팔자세가 이어졌는데요. 일본 국채금리의 상승과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이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향후 반도체주의 전망은 밝습니다. 일본 정부가 신생 반도체 업체 라피더스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정부 보증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은행권의 대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 사업이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엔화표시 미국 장기채 ETF입니다. 일학개미의 인내심의 끝은 과연 어딜까요? 이번에도 또 한 번 거센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시장에선 엔화 약세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감소와 일본은행의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미일 금리 간 차이를 계속 벌리고 있죠.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최근 한 달간 약 9조 7천억 엔을 투입해 외환 시장에 개입했는데도 미일 간 금리 차를 크게 줄이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결국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 엔화 가치가 반등할 수 있을 거란 의견입니다.